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면접과 관련해서 대한항공 인재상 딱 그 5가지만 보면 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짧게 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소서 쓸 때, 면접 답변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인재상 공부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참 의미 없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 없다는 게 아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성이 결여됐다. 그냥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인재상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 경우가 많냐면 그냥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면 HR 제도 있죠. 거기 들어가면 5가지의 칼맨쉽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이름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적인, 진취적인, 성실한 팀플레이어. 그런데 그 뜻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진취적이라는 게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건지 도전인지 개선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는 짧은 글귀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글귀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대한항공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취적인 게 어떤 건지, 그 국제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서비스, 예절, 성실한 팀플레이 어떤 건지 그걸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개괄적인 걸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 인재상은 5가지입니다. 근데 그 5가지가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뭐라 했죠? 대한항공 인재상만 보면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5가지 인재상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한항공에만 쓸 수 있나요? 아시아나항공에는 어때요? 티웨이 항공에는? 이스타는? 다른 곳 다 되지 않을까요? 아시아나항공이라 해서 진취적인 걸 싫어하고 하이에어라고 해서 국제적인 걸 싫어하고 플라이강원이라고 해서 팀플레이를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5가지 인재상 다른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물론 직무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 5가지가 통용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국내 이런 내수시장 안에서만 도는 그런 회사다.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국제적인 역량이 굳이 필요는 없겠죠. 물론 스펙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어떨까요?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서비스 정신이 있으면 좋고 올바른 예절 당연히 좋은데 굳이 그냥 일반 회사에서 부장님 이러면서 막 서비스 마인드 뿜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하죠. 굳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업무에 지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핵심적인 진취적 성실한 팀플레이어는 전 세계 어떤 기업을 가더라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이런 직원들은 좋은 직원이라 생각할 거고 더불어서 여러분 국제적인 역량과 서비스 정신은 조금 어떻게 말하면 승무원이라는 이 직군, 이 항공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과 관계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역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언가 서비스 직무와 관련이 된다면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가 플러스 알파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사 모든 직군에서 이 5가지가 꼭 다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승무원, 객실 승무직에서는 반드시 5가지가 고루 필요하다. 자, 그럼 이 5가지를 모두 답변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면접 답변을 만들 때 그 속에 알맹이로 써먹는 포인트들입니다.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경험, 전공 소개, 그리고 서비스인으로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답변 그냥 쫙 대한항공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답변에는 나도 모르게 이 5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것들도 있죠. 체력관리 비법 이런 거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 이 5가지는 웬만한 여러분들의 강점, 역량,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
항상 무엇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를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항상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결과 가치. 뭔가 저는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취적이라는 그 단어에만 꽂혀서 답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개선의지, 항상 고민, 궁금해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변화라는 건 뭘까요? 행동하는 거죠.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죠. 한 번, 두 번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 이건 뭘까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고민하고 행동의 실천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뭔가 서비스 요청했을 때 어렵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뭔가 불편함이 있네?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고민하고 행동해서 플러스 알파 개선. 이런 게 바로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자, 두 번째,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 안목과 자질을 갖춘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를 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뭔가 어렵죠.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하래.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대. 여기에 국제적인 역량, 사실 외국어, 그냥 외국어 성적 좋고 말 잘하고 하면, 잘 듣고 하면 그게 바로 국제적인 역량이죠. 근데 대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외국어 점수 높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무언가 문화 전문가, 이런 문화에 대한 능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를 열심히 공부한 문화학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유학생활, 교환학생, 그리고 또는 해외 프로그램, 외국인 교환 프로그램, 외국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한 거, 함께 식사를 한 자리든 뭘 하든 나와 다른 걸 경험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국적 문화 승객들, 와, 이런 내가 다른 부분을 알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건 여러분, 외국어 성적이 좋으면 그냥 국제적인 감각은 깔고 가는 겁니다. 성적이 좋다는 건, 외국어 성적이 좋다는 건 그야말로 국제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단정한 용모와 깔끔한 매너, 따뜻한 가슴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예절 바른 사람을 원합니다. 단정한 용모와 깔끔한 매너, 예절 바른 사람. 너무 뻔한 거죠? 단정한 용모, 용모는 뭐예요? 그냥 외모가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로부터 느껴지는 그 분위기, 그게 바로 용모입니다.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단정한 느낌? 심플한 느낌? 못생긴 느낌? 그러면 좀 속상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용모라는 거죠. 굉장히 단정함, 이런 부분, 표정도 될 수 있고, 이런 옷, 차림새, 매무새 이런 것들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예절. 네, 여러분 서비스 매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건네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여기에 격식과 품격이 담겨 있는 그런 예절, 매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양한 서비스 업무 경험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서비스 전공한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자, 네 번째, 성실한 조직인.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을 완수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성실한 조직인. 자, 여기서 성실한 조직인이라는 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책임감과 원만한 대인관계.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사실 주변에서 욕을 들어먹죠. 신뢰도 깨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책임감을 통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얻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어진 일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책임감 덕분에 무언가 신뢰를 얻는 거, 그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한항공에서 말하는 성실함, 이걸 할 수 있었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플레이어. 같이 일하는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화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성실한 조직인은 나로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팀플레이어는 어떻게 보면 나가 주인공이 아닌 상대를 향한 그 마음, 배려, 화합, 조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성실한 조직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좋은 팀 플레이어는 결국 좋은 팀워크, 결과물로 연결이 된다. 여러분들 팀 활동 많이 하셨고 여러 사회생활, 아르바이트 혼자서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 여러분들 호흡을 맞춰서 좋은 결과물을 냈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그 과정이 독단적으로 혼자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좋은 결과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회의를 열었다든지 무언가 의견을 주고받는 피드백을 열심히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사례들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팀플레이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5가지 인재상을 뭐 따로따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답변 속에 무언가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 역량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답변 속에 경험이나 가치관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십시오. 어차피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은 이런 수업을 제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제가 예시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습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유튜버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예습을 하고 여러분들 답변을 잘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면접 영상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열심히 면접 준비해서 기회가 왔을 때 스무스하게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또 재밌게 개그, 유머 코드 넣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항공 인재상만 보면 승무원 면접 답변 그 기본 틀을 닦을 수 있다. 여기까지.